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지인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저번 영상에 이어 왜 LTV를 70% 정도에 맞춰야 하는지, 그리고 왜 내 자본금이 더 많이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기에 영끌을 추천하지 않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항상 허상과 과장, 그리고 꿈과 희망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가격이 오른다, 미래의 가격이 내린다, 차후에 어떤 지역이 오르고 어떤 지역이 투자 수단으로 좋은지, 얼마를 주고 사야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이러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이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차후에 발생한 나의 이익과 대출 상환에 대한 기회 비용을 고민해보고 매수를 할지, 전세를 할지, 월세를 할지, 아니면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거주할지, 투자의 용도로 매수를 할지 등 부동산을 구하기로 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선택의 지속적인 강요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드리기 위해 단순히 현재의 부동산만이 아닌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나중에 집을 구하실 때 도움이 되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에는 주식이나 게임에서 과감한 플레이를 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부동산으로 점차 넘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야수의 심장이라는 건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무언가를 리스크를 차치하고서라도 과감히 진행할 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은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투자 수단 중 하나이지만 주식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자산이며, 주식은 손해 볼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은 잠깐의 하락이나 보합은 있더라도 사두면 언젠가는 오르는 그러한 포지션의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 사두면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공격적인 투자 수단이 되었고, 부동산이라는 투자 수단은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제 생각보다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느끼며,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영끌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비슷한 뉘앙스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봐도 머리가 아프시거나 막막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많은 분들에게 의미가 큽니다. 특히 신혼부부 분들에게는 당장의 집이라는 부분을 해결해야 하기에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감정은 더욱더 상당히 크게 느껴지신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분들은 어느 곳에서 시작할지,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자본을 만들지, 실거주가 우선인지, 아니면 몬테크처럼 투자가 우선이신 건지, 아니면 욕심을 조금 더 내서 실거주와 투자 두 가지 모두 해결했으면 좋겠다 등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저도 처음 집을 구할 때 정말 막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까지도 한참 더 많이 배워야겠죠. 하지만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돈을 더 벌고 싶고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부동산을 더 깊게 파고들다 보니 공인중개사라는 직업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18년부터 분석을 하다가 20년 중반에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지인분들도 집을 사는 건 아직 이르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의 승자는, 네, 저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시기를 파악하여 최저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했고, 상황을 맞춰봤을 때 가격은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결국 부동산 광풍이 불어왔으며 집을 계약한 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을 하다 보니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집을 매수하고 조금 지나서 22년도 후반기에는 제가 산 가격의 2배를 넘을 정도로 올랐고, 그때 당시의 기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5년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전고점 대비 70% 정도를 유지 중이고 2배 이상 뛸 것 같다는 부동산 가격은 제 생각과 다르게 일장춘몽이었습니다. 23년부터 시작된 하락장을 피해가지 못했고 가격은 계단식으로 내려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처한 상황이라면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지인의 얘기입니다. 제 지인은 부동산 가격이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시기인 21년도 후반에서 22년도 초반에 집을 알아보다가 가격이 더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도 저에게 조언을 구한 건지 아니면 확인을 받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를 얘기해 주셨고, 저는 굳고 말렸으나 결국 22년도 중반에 아파트 한 채를 6억에 매수했습니다. 21년도 초반 집값은 4억 3천 정도였고, 21년도 후반의 집값은 5억 5천 정도, 22년도 중반에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6억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제 지인의 2025년도 집값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게 여러분과 제 상황이었다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고 고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요. 현재는 고점 대비 꽤나 많은 가격이 빠진 상태이다 보니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마땅한 방법이 없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대한민국의 경제는 안 좋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2024년도 중반기에 집을 파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습니다. 최대한 손해폭을 줄이면서 파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24년도 중반에 또 가격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을 시작점으로 주변 시세가 같이 올랐고, 제 지인은 가격이 오르는데 왜 파냐고 되려 화를 냈습니다. 결과는 24년도 중반 가격이 5억 4천만 원, 거래량이 급 하락한 24년도 후반기 가격은 4억 8천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한 치 앞을 모르기에 참 재밌다고 느낍니다. 만약 제 지인이 제 영상과 블로그를 보신다면 화가 날 것 같지만, 제가 웬만해선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릴 뿐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근시일 내의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도 눈앞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지금 집을 사신다면 다시 오는 부동산 하락기에 방어를 할 수 없고 투자 목적을 이루기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5년에 5억의 집을 사셨고 하락기를 맞은 26년에 4억을 갖다가 27년에 5억을 회복하면 투자가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26년에 4억에 샀다가 27년에 5억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투자가 성공한 걸까요? 둘 다 아직 성공을 하진 못한 상태이지만 최소한 26년에 4억에 사셨다면 현재로 봤을 때 손해는 보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LTV를 70%로 맞춰 대출을 했을 때 내가 1년에 들어가는 대출 상환금이 얼마인지, 나중에 팔았을 때 얼마에 팔고 싶은지, 아니면 LTV를 80%로 맞춰 대출을 했을 때 내가 1년에 들어가는 대출 상환금이 얼마인지, 나중에 팔았을 때 얼마에 팔고 싶은지 꿈과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셔야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익이 아닌 리스크에 대한 손해를 먼저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최소의 가격에 사서 적정가로 판다? 실제 타이밍에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아주 나이스합니다. 하지만 야수의 심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 가격이 올라가는 부동산에 올라탄다? 꽤나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여러분이 자본금을 30%에 맞추실지 20%에 맞추실지에 대해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이 대출을 70%를 받으실지 아니면 80%를 받으실지에 대해 원리금은 어떻게 상환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부동산을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될 수 없으니 부동산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식처럼 단타를 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안정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을 계획하시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이 집을 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